오늘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원 일단 전화로 연결됐는지 먼저 체크해 보고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박민진 연구원님, 우리가 철광석 가격과 구리 가격에 대한 트렌드를 좀 알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네. 일단은 뭐 철광석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원자재 종목들의 어떤 수익성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들이죠. 예, 지금 뭐 포스코도 그렇고 구리 관련주 풍산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지난해부터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중국의 철광석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뜻은 중국의 인프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투입되는 자금 이런 규모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시작은 2016년도부터였는데요. 그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이 인프라 투자나 또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많이 흘려보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철강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제 금속 수요들이 좋아지면서 사실 가격의 반등은 사실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 지난해 이제 코로나19로 우리나라도 사실 경기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것처럼 중국 역시도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금속 가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광석이라는 것은 철을 만드는 원자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철을 많이 만들려면 철광석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 7,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러다가 이제 가파른 조정을 좀 보였어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그 가격 조정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는 최근에 이제는 15금리 반등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춘절을 앞두고 중국은 사실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례적인데 시장에서는 이제 지난해 코로나19 방어를 위해서 풀었던 유동성을 이제 좀 회수하려는 조치가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가지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철광석 가격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과거의 15금리 물론 어저께 오버나이트 하루짜리 15금리가 0.48% 48bp 떨어져서 어저께 이제 오후쯤에 그게 나왔는데 그것이 나온 이후로 우리나라의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고 오늘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 것 같아서 사실은 15금리가 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금리가 상승할 때는 그 과거에는 경기 개선 사실은 이런 신호를 시장에서 받아들였는데요. 원자재 가격도 같이 좀 상승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15금리의 하락은 원자재 가격을 하락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15금리의 반등이 철광석 가격의 하락을 견인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금융당국이 지난 이제 일요일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금리를 강하게 인상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말씀하신 것처럼 15금리가 다시 좀 안정화됐고 예, 그걸로 인해서 이제 철광석 가격도 지금은 좀 바닥을 잡고선 더 이상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15금리가 과거에 이제 상승할 때는 그거를 시장에서는 경기 개선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은 경기가 개선돼야지 수요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걸 해석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는 15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왜 철광석 가격이 조정을 받았냐? 그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였고 경기 개선으로 올랐다기보다는 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중국의 의도적인 정책들, 뭐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로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유동성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을 굉장히 지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미래에 그 철광석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딱 우리가 뭐 예상하기는 어렵죠. 예, 어렵지만 지금 중국의 정책, 예를 들어서 하우징 쪽에 주택 쪽의 정책 같은 것들을 보면 앞으로 철광석 가격이 여기서 안정화될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십니까? 아니면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은 어느 정도 한 목까지는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머리가 다 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그 연초에 있었던 어떤 15금리의 강한 상승세라던가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 지표들이 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었던 상황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더 이상은 이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인프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에 과열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나 이럴 만한 유인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그런 액션들의 좀 정점에는 근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철광석 가격도 조금 하락했고, 근데 철광석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구리 가격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철강 금속재들 이 가격 추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느낌을 좀 더 정확하게 받아야 될 텐데 어떤 금속재들이 있습니까? 네. 철광석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철강제도 있지만 이제 뭐 말씀하신 구리나 뭐 아연, 알루미늄 같은 이제 비철금속 가격들도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봐야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주춤한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 강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굉장히 지금 방향성을 좀 관망하는 상태에 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럼 철광석 가격의 조정이 도드라진 이유가 뭔가 있을 텐데 그 중국 내 그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재고는 사실 계절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좀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재고 이슈라기보다는 철광석이 대련 상품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유동성에 특히나 민감한 그런 아이템이었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는 구리와 같은 비철금속은 아무래도 런던 금속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유동성 회수 움직임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쪽은 조금 견조한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유동성 영향을 받는 철광석 가격이 가장 먼저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영권 그러면은 지금 커버하시는 종목 중에서 그 사실은 그럼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포커스해서 좀 공부를 해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철광석 가격이 앞으로 지금 목에 차 있고 그래도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신다면 우리가 그 관련 종목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철광석 또는 이제는 철강제 가격이 오르면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정점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그보다 조금 더 마음이 편한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바로 비철금속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는 고려아연이나 풍산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로 이제 좀 스위칭하시는 전략도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 아연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네네. 이 뭐 이렇게 원고에는 저기 준비가 안 되셨겠지만 제가 질문을 좀 할 수뿐이 없는 상황에 그렇게 몰리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그 일반 투자자들이 게임스톱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엑싯을 한 이후에 지금 그 은 쪽으로 굉장히 몰리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은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은 가격이 제가 아는 숫자로는 어저께도 한 9%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다면 어, 고려 아연한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의 이익 기여도가 뭐 20%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은 가격 강세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이제는 과거에 2010년에서 12년 사이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이클이 다시 오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는 아연하고 연의 이익 기여도가 훨씬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은 가격이 정말 의미 있게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이제 관련 종목으로는 고려아연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의 그 롱텀 차트, 1년짜리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고려아연은 하나도 올라간 게 없을 정도입니다. 예, 아예 네. 하나도 올라간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1년 차트를 보면 4% 마이너스 4%네요. 고려아연만 유독 이렇게 현금 창출력이 좋고 ESG 분야에서 리더이면서 2차 전지 소재까지 진출하는 이런 회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어떤 특별한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고려아연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뭐 지난 1년 동안에는 워낙에 이제는 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시가 자체가 굉장히 좀 안녕하세요. 달랐죠. 이런 상황에서는 고로사들, 그러니까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다소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은 약간 좀 슬로우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아연도 이제 동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2차 전지 그 소재를 앞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될 그런 회사인데 이 부분이 이제는 상업 생산에 들어가려면 2023년 말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모멘텀을 반영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그 목재 회사, 예를 들어서 동화기업이 전해질 첨가제를 만들어서 3, 4배 이상 상승하고 DI 동일이 방직 회사로서 알루미늄 박을 만들어서 PBR이 두세 배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비철 금속주 지금 말씀하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동박을 만드는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좋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물론입니다.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뭐 다른 뭐 수소 관련이나 아니면 전기차 관련 다른 특수한 소재나 수소 관련 예를 들어서 뭐 그린 수소에 진출한다든지 이런 뉴스는 없습니까? 일단 고려아연에 호주 자회사가 있습니다. 호주 자회사 쪽에서 지금 이제는 엄청난 태양광 발전 단지를 사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뭐 그런 쪽으로 그린 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은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나온 뉴스로는 그 호주에 있는 현지 법인에서 수소 공장에 대한 어떤 건립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려아연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박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